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동네 해설사의 노원구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중계동 은행나무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나무 하면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을까요? 남한만 하더라도 약 한 700여 종이 된다 그러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냥 들어본 이름인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나무는 약 100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하게 되면 이 애국가 때문인지 소나무를 가장 좋아하고요. 가장 흔한 거는 역시 참나무죠. 소위 도토리나무라고 하는 가장 다양하게 쓰임새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붙여진 이름부터가 진짜 나무 이렇게 붙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무 중에서 가장 좋은 나무하고 얘기할 때 흔히 느티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의 목재를 소나무로 이렇게 알기 쉽지만 이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최고의 목재로 쓰여졌던 것은 느티나무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서 나무에 대한 대접이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 왔던 거죠. 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나무는 하나의 친구처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동요 중에서도 이렇게 나무 이름을 엮어서 부른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온나무,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나무로부터 어떤 기운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왔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역사에서도 이 나무와의 이런 인연은 이어졌으니 단군 신화 속에서도 바로 신단수 아래에 신실을 열었다라는 말에서도 바로 이 신단수라고 하는 나무로부터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단수의 단수에서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우리 건국의 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삼국유사에서는 신단수 할 때 단자, 재단 단자를 쓰고 있고요. 제왕운기에서는 이 단자가 나무 목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단수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 목자 때문에 야, 신단수는 이 박달나무가 아니냐. 왜? 박달나무 단자니까. 이렇게 어떤 특정 나무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단나무라고 하는 것은 당나무, 단산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당나무에는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로 이 당산나무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부지방 경우는 느티나무이다 보니까 흔히 이 신단수는 느티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마을 입구에 이렇게 수어목처럼 떡 서 있는 이런 당나무, 이 당산나무가 느티나무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을신이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선앙당의 성황림, 또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에 신이 내렸다. 그래서 신의 숲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원주의 신림에 있는 성황림이 되겠는데요. 이처럼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신이 깃든 것이 바로 이런 당산나무라고 여겼던 것이죠. 주로 이 조선시대 이전의 나무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는 그래서 이 느티나무 문화였었고, 그래서 오래된 정자나무의 대부분이 바로 느티나무였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목재로서도 훨씬 튼튼하고 오래 지속되는, 그래서 지금 고려시대 때 전해지는 목조 건축물은 다 이 느티나무를 자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실 소나무보다는 훨씬 우수한 나무였었지만 이 고려 말의 혼란기에 느티나무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소나무가 조선시대에는 주로 쓰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25개 자치구마다
소위 그 자치구의 자치구 나무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소나무가 가장 많아서 7군데의 자치구가 이를 정하고 있고요. 은행나무와 느티나무는 6군데. 그 중에서도 노원구의 경우는 은행나무를 자치구의 나무로 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 나무를 정하게 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와 같은 서로 교감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행나무는 수명도 길기 때문에 무명장수를 의미한다는 나무로 꼽혀서 이렇게 즐겨 했다든지, 또 여러분들 노원구의 나무로 꽃으로 들고 있는 산철조, 정열과 명예 상징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자연의 나무에 인간이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로 입혀져서, 그래서 지금 은행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가을철이 되면 전국적으로 은행의 낙엽을 볼 수 있는 곳들이 중요한 관광지가 되어서 이처럼 곳곳에 이런 은행나무 길들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결국 그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운을 내가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래서 학교의 나무로 은행나무가 정해진 경우들이 많으니, 은행나무는 높게 크게 자라니까 높고 큰 이상이라든지, 또 알찬 결실, 밝고 깨끗한 마음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결국 이렇게 큰 인물로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은행나무와 상징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소위 고생대 때부터 중생대 때부터 쭉 유지해 왔었던, 그래서 화석으로 남아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오래 지속된 나무로서,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의 종과 속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특이한 나무이다 보니 은행나무를 보고 우리가 이것이 화렵수일까 침엽수일까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잎의 모양으로 봐서는 우리가 화렵수라고 볼 수 있지만 섬유세포의 길이로 놓고 볼 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침엽수에 속한다는 거죠. 아주 독특하게도 이 은행나무만. 자, 두 번째는 은행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생나무일까 아니면 외래에서 들어온 나무일까? 근데 실제로 자생지가 없다는 점이죠. 화석으로는 발견이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은행나무는 모두 심은 나무고 자생나무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은행하게 되면 이 학교에 많이들 심어지게 되었는데, 이 공자의 고향 곡부의 행단이라는 곳에서 처음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라는 것 때문에, 이 행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은행의 행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때 처음에 이것은 살구나무였던 것이죠. 이 살구나무였던 것이 하얀 살구라고 하는 의미로, 소위 은행이 우리나라에선 대체해서 심어지게 되면서 성균관 은행나무, 소수사원 은행나무와 같이 결국 질병에도 강하고 만수무강 오랫도록 살아남는 은행나무처럼 이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청백리로 자라나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서원과 향교 등의 학교에 많이 키워지게 된 것이고요. 지금 성균관 앞마당에 있는 대표적인 이 은행나무가 그러한 예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미들을, 좋은 의미를 담아서 곳곳에 은행나무가, 오래된 은행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니, 그 중에 이 노원구의 경우는 중계동 은행나무 사형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중계동에 가면 은행 사거리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은행이 많기 때문에 은행 사거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소위 강북의 대치동이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곳이 또 은행 사거리이다 보니까, 자, 이 은행나무처럼 큰 인물로 커나가는 하나의 의미를 담아서도 또 은행 사거리에 학원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도 싶은데, 그것은 실제로 그 가까이에 있었던 이 은행나무 꼴에서
그 의미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나무 꼴에는 이렇게 오래된 은행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중계 주공 2단지 이 뒤편에 있는 은행나무를 오늘 소개해 드리면, 이 은행나무는 지금 이제 보호수로서 600년이 넘는 큰 나무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높이만 해도 30m가 넘는 이런 나무로서 보호되고 있는데, 그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호수 옆에 이 팻말이 하나 표지석에 있는데, 그 표지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은행나무는 조선 고종 때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을 피해 여주로 피신 도중 나라의 안녕을 위해 치성을 드렸던 선악나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고 나라의 안녕을 빌었었던, 치성을 다했던 그런 나무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 이 위기를 당했었던 명성황후를 살려준 나무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하나의 관광진흥과 그 나무 자체의 어떤 영험성을 부여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곳에 가면은 이런 술이라든지 과실을 넣고 피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모군란 당시에 명성황후가 피신했던 것은 현재 이모 6월 일기라는 것이 발견되면서 그의 피신 경로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곳에 오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게 되면 당시에 피신을 해서 창덕궁을 해서 피신을 해가지고 지금 한글일보사가 있었던 이 송현동 일대에 하룻밤을 머무르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곳에 민흥교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르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이 옥수동에서 한강을 건너서 광주군 취정리로 갔다는 거죠. 이를 거쳐서 이천 여주 방면으로 갔다는 점에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은행나무가 갖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상은 후대에 지어진 이야기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 사례로서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는 이것에 영험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계동 은행나무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